연간 수십만 호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많을 때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하죠. 그것도 뭐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발표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이제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뭐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 말고 이제 제가 공급을 늘리는 거 말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먹고 살만이 돼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네. 또는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또는 동거를 누군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네. 이런 정상적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는데 집을 사모아 가지고 한 채 한 채 사모아 가지고 집 부자 돼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십 채,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야,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네, 이런 수요들은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추가할 수 있죠. 그 중에 가는 이제 세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이 세금 문제일 거예요.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게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주식 같으면은 그게 생산재 금융에 도움이 되니까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그건 뭐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내가 오래 살았다. 이건 보호해 줘야 되겠죠. 내가 집이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만. 그런 거 보호해 줘야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저기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겠다. 뭐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그런 거 보호해 줘야 되겠죠. 세제는 참 예민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선거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기대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그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정책 수단은 그 본래 목표가 있어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그리고 시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그 보유세 자꾸 얘기하니까 그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 미디어 채널의 질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모두의 성장과 창업 중시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 유튜브 매체를 선정했습니다. MZ세대에게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2030 청년 금융 경제 미디어 채널 어피티의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30을 위한 경제미디어 어피티의 대표 박진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8년 동안 청년들의 경제생활을 현장에서 목격해왔습니다.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인구를 보면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하지만 청년들은 그 경력을 쌓을 첫 번째 기회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이 문제를